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한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금풍, 금빛 바람이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타너 스님이 이야기한 금풍은 실제로 금빛을 띤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의 역학에서 서쪽과 가을, 그리고 금의 기운을 연결해서 바라보는 전통적인 해석 속에서 등장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은 이 금풍을 이야기하면서 뜻밖에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빛 해방 이후 한반도에 불어온 미국의 영향과 연결해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국제정치학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아니고 현대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론도 아닙니다. 타너 스님이 주역과 정역을 해석하면서 사용했던 역학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불교 승려가 오늘은 2026년 8월 18일입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이 2026년 8월 18일에 미국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예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날짜는 우리가 수십 년 전 타너 스님이 남긴 한국과 미국에 관한 해석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무조건 한국을 구해준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제적 성공이었을까요? 남북 통일이었을까요? 세계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치였을까요? 아니면 타너 스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정신문화의 새로운 시대였을까요?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미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젊은 세대와 전혀 다른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먹었던 원조 밀가루나 분유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한미 동맹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에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익숙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을 경험한 세대에게 미국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고 한미동맹의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전후 한국 사회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도 들어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생산시설과 도로와 주택이 크게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는 한국 국민의 노동과 교육열과 기업의 투자와 정부 정책과 국제 환경을 비롯한 수많은 요소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여러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라는 존재가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타너 스님도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국 전쟁도 대한민국이 조금씩 산업화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에게 미국은 책에서만 읽은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한반도의 현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타너 스님은 왜 미국을 금풍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동양의 전통적인 역학 세계관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겨울은 저장하고 다시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또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도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행에서는 금을 서쪽과 가을의 기운에 연결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풍이라는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결실의 계절을 불러오는 서쪽의 바람이라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리학이나 기상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통 역학을 이용해 세계사와 한반도의 변화를 설명한 타너 스님 특유의 해석입니다. 타너 스님에게 한국은 간방이라는 상징적 위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간을 끝과 시작이 함께 존재하는 자리로 해석했습니다. 열매는 한 과정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한국의 역사가 끝을 향해 가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국 미래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낙관적인 시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금풍은 무엇을 하는 바람일까요? 꽃이 피기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실처럼 보입니다. 아름다운 꽃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꽃이 떨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열매가 시작됩니다. 타너 스님이 금풍과 결실을 이야기한 것도 이런 상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 꽃잎이 떨어지는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이 갈라졌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대 가운데에는 그 시절을 직접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이 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온 사람에게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은 때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타너 스님은 이런 고통을 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학적인 세계관에서는 고통스럽게 보이는 변화가 새로운 시대의 결실로 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타너 스님의 미래관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대립도 계속되었습니다. 국민은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타너 스님은 한국의 어두운 역사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술 연구에서도 타너 스님의 미래에 관한 여러 발언은 단순히 미래의 날짜를 맞히는 예언이라기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는 미래관의 성격이 강했다고, 미국이라는 외부의 힘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타너 스님의 역학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대사를 보면 미국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광복 이후 남한에 미군이 진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경제 원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타너 스님의 금풍이라는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완전히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너 스님은 대한민국이 영원히 미국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결실이라는 비유와 맞지 않습니다.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처음에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다시 새로운 뿌리가 됩니다. 타너 스님은 간과 결실을 설명하면서 시작과 끝이 연결되는 의미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도움이라는 부분만 떼어서 보는 것보다 한국이 외부의 힘과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자기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국가도 사람과 비슷합니다. 전쟁 직후에는 외부 원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스스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나라로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 자체를 타너 스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결실이라는 상징을 이해하는 데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들어오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어 간판이 낯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물건을 귀하게 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미국 영화와 음악이 젊은이들의 생활 속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새로운 문화와 가치의 영향까지 넓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타너 스님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미국 문화와 정치 제도를 하나하나 예언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남긴 핵심적인 설명은 서방의 금풍이라는 역학적 상징을
해방 이후의 미국 영향과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구체적으로 확대할 때는 오늘 우리가 역사에 비추어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구분해야 합니다.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기여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며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적인 정신문화의 중요한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결실을 단순히 경제 성장 하나로 보는 것은 너무 좁습니다. 나라를 만드는 것,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정신문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타너 스님의 한국 미래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타너 스님이 말한 결실을 이미 맺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만 본다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많습니다. 남과 북은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정치의 갈등도 큽니다. 세대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노인들은 노후를 걱정합니다. 아마 타너 스님의 결실을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아직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한국의 결실과 젊은 세대도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간이라는 상징 속에는 소남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타너 스님의 역학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한 나라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노년 세대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새로운 씨앗이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의 성장기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자식과 손주 세대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과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도 남겨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타너 스님의 결실이라는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어쩌면 나라가 잘 사는 것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이어갈 수 있는 씨앗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금풍의 역할도 어느 시점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게 모든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는 자기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책임도 필요합니다.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과도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일본과도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러시아와도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어느 한 나라만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유를 현대의 대한민국에 적용해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타너 스님의 금풍 이야기를 미국은 무조건 선이고 다른 나라는 악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이 말하는 내용보다 훨씬 나아간 해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도 협력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사이의 관계는 개인적인 우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타너 스님의 금풍이라는 말을 오늘날 특정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서방의 바람과 한국의 결실을 연결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한반도의 역사가 세계사의 흐름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국제 질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런 현실을 역학이라는 전통적인 언어를 통해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풍이 불어야 한다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일까요? 아니면 바람일까요? 바람은 움직임입니다. 멈춰 있는 것을 흔듭니다. 계절을 바꿉니다.
탄어 스님의 상징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금풍은 한반도에 들어온 거대한 외부 변화의 힘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 국제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에 깊게 개입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스님의 금풍은 바로 이런 거대한 시대 전환을 전통적인 역학의 언어로 설명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고 모든 열매가 저절로 익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좋은 바람이 불어도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얻기 어렵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국제 환경이 주어진다고 자동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국민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기도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배우고 일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면 그 바람을 받아 실제 열매를 만든 것은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게를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군복무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셋과 넷을 키우면서도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키웠습니다. 탄어 스님의 예언만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는 저절로 이루어진 운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탄어 스님의 미래에 관한 말 가운데에는 실제 역사와 연결해 흥미롭게 평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풍 이야기도 무조건 미래에 반드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과학적인 예측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탄어 스님이 정역과 주역의 상징을 사용해 한반도의 역사적 위치와 미래를 설명한 사상입니다. 사건이 생기면 결실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몇 년이 지나 아무 일도 없으면 다시 다른 날짜를 정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탄어 스님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탄어 스님이 본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어두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온인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물질적인 성장뿐 아니라 정신문화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이 중요한 외부 조건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상상했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릴 때 전기가 들어온 것만으로 외국 제품을 귀하게 바라보던 나라가 이제 세계 곳곳에 제품을 수출합니다. 이 변화는 정말 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5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대한민국이 정말 탄어 스님이 말한 결실의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미국의 도움이 계속 있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스스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군사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국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이 미래를 꿈꾸며 노인이 존중받고 다른 나라가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서도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결실의 시대에는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성공한 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성숙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국가 정책은 현실적인 국익과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이 말한 정신적인 결실을 오늘의 언어로 생각한다면 국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강해진 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타너 스님이 말한 결실은 어쩌면 이런 책임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결실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려면 분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관계 역시 한반도의 안보와 남북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는 지혜뿐 아니라 주변 국가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외교적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타너 스님이 금풍을 말한 시대와 오늘날의 세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고 군사적으로도 취약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치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 전의 말을 오늘 그대로 복사해서 외교 정책의 답으로 사용할 수는 평생 세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돛의 방향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금풍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은 계속 바뀝니다. 어느 시대에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중심도 바뀝니다. 전쟁과 평화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변화를 대한민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말한 금풍이 외부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이었다면 결실은 그 바람을 받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 현대사에서도 해방 이후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군사동맹의 기반도 만들어졌습니다. 전후에는 경제 원조가 한국 사회의 안정과 복구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성공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실제로 키운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은 우리의 자식과 손주 세대입니다. 그래서 금풍이라는 이야기를 미국이 한국을 구해준다는 말로만 이해하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외부의 바람이 아무리 좋아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나무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맹을 맺는 것과 자기 판단을 포기하는 것도 다릅니다. 세계에서 받은 기회를 대한민국의 성장과 평화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열매가 스스로 씨앗을 품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금풍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미국을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세계의 거대한 변화와 연결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한반도가 세계사의 변두리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전망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했습니다. 정치는 불안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대의 타너 스님은 결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희망을 운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여러 예언 가운데 실현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타너 스님의 말을 미래를 보장하는 계약서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미래의 방향으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노 스님이 말한 결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단을 넘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 힘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한국에서 살아갈 미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결실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타노 스님은 꽃과 바람과 열매를 통해 아주 큰 역사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작은 열매가 자랍니다. 열매가 익으면 그 속에서 다시 씨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새로운 나무를 만듭니다. 한 시대의 끝은 다음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타노 스님이 한국을 바라본 시선에도 이런 순환의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꽃잎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외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미국과 동맹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라를 실제로 일으킨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간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집입니까? 기술입니까? 강한 군대입니까? 모두 필요합니다. 평화를 물려줘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물려줘야 합니다. 세계를 보는 눈도 물려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바람에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협력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마음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결실일지도 모릅니다.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은 서방에서 불어오는 금풍이라는 역학적 상징을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과 연결했고 그 바람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결실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미국이 대신 만들어준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밖에서 불어오지만 열매는 나무가 맺습니다. 불어옵니다. 경제의 바람이 불고 안보의 바람이 불고 기술의 바람이 불고 국제정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 들으셨습니까? 미군과 관련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한미 관계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보입니까? 경제입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특히 젊은 세대가 알지 못하는 전후의 기억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타노 스님의 금풍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언으로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징적인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만들어진 시대를 이해하고 실제 역사와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정신문화의 중심이라는 그의 이상도 아직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이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한국의 결실이라는 이야기에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타노 스님의 미래관 가운데 가장 충격적으로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예측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역이라는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상징적 전망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말한 대변동을 이해하려면 한반도의 미래와 어떤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가정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